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얼마 전에 타주에 사는 친구가 회사 일로 버지니아 쪽으로 출장을 오면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 그간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같이 친구와 자니까 수다 떨면서 좋더라고요.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뻤어요. 그래서 늘 인기가 많았었죠. 그런 멋진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바보 온달 같은 남자를 만나 일찍 결혼을 했는데 누가 봐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친구는 대학 다닐 때도 남편의 숙제면 모든 페이퍼 쓰는 에세이들도 다 써주고 본인의 공으로 간신히 남편을 졸업시켰다고 했었어요. 제 친구는 돈 잘 버는 연구원인데요. 1.5세이지만 영어도 원어민처럼 잘해요. 그런데 친구 말이 친구의 남편이 늘 열등감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열등감으로 자주 부딪히는 편인데 주로 영어 때문에 남편의 자격지심이 폭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엔 안 그랬다던데 제 생각이지만 아내의 인컴이 남편보다 높아서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번 주에 아이 숙제를 내가 봐주는데 내가 아이랑 함께 숙제하는 걸 처음 보는 남편은 궁금해서 슬쩍 와서 구경을 하더라고. 나랑 우리 딸은 영어로 얘기하잖아. 어려운 글을 둘이 읽고 답을 달고 있는데 남편이 한 글자도 이해 못했으면서 참견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내가 너무 어려운 글들을 원어민 수준으로 빨리 읽어내려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껴들고 훈수를 두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나한테 애한테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면 돼? 하길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숙제 봐주는 것도 버거운데 옆에서 끼어들고 해서 나도 뚜껑이 확 열린 거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끼어들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끼어들어? 라고 한마디 했거든. 그랬더니 누르고 있던 열등감 찌질이 폭발해서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야.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 이끌고 들어와 아이 숙제 겨우 도와주고 있는데 지는 퇴근하면 종일 누워있으면서 아이 숙제 하나 못 도와주면서 찬소리나 하고 와서 좀 다른 거라도 거들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 내가 다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솔직히 열등감 있는 남자랑 살기 너무 피곤한 거 있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야, 그래도 너가 좀 심하긴 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이런 말 남자들 들으면 열등감 폭발하지. 너도 같은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 나는 내가 싫어요. 왜 이리 모자랄까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말문이 턱 막혀버려요. 대화에 낄 수도 없고 화제를 돌리게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외모에 자신이 없어요. 성형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못생긴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싫어할 것만 같아요.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여전히 모자른 것 같아요. 멋진 차, 명품 옷을 입었지만 내 마음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나는 변할 수 없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청취자분들은 열등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요, 제가 뚱뚱했던 시절,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었더랬죠. 날씬한 제 또래들을 보면 열등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쁘고 날씬한 아이들과 끊임없이 저 자신을 비교하면서 위축해져 있곤 했었죠. 살을 빼자라고 마음먹기가 왜 그리 힘들었는지. 그리고는 오만 다이어트를 다 시도하게 돼요. 뭐 결론은
덜 먹고 운동밖에 답이 없었지만 어쨌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고 자신감이 생긴 후로는 열등감은 사라졌지만요. 그 당시는 저 자신을 너무 싫어했어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피해의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다 보니 자신을 부정하고 혐오하기도 하고요. 항상 자기는 모자라며 경쟁에서 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돼요. 주변에 열등감 있는 사람 보시면 어떠세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일을 할 때 우왕좌왕하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신에 대한 의심이 강한 만큼 불안도 상당히 높아요. 두 번째, 사교성이 부족해서 대인관계에 소극적이에요. 비교 대상이 있으면 열등감이 심해지고 타인과의 교제 자체를 피하게 되죠. 세 번째, 타인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바랍니다. 자기 비하와 열등의식이 강해서 자존감이 낮으니 자신 스스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지 못해요. 그러니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요. 네 번째, 경쟁심이 과하고 공격심도 강해요. 내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경쟁심을 보이는 것이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의 특징 하나가 비판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인데요.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에 아주 예민하고 타인의 의도를 왜곡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기분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농담도 잘 못 받아들이죠. 개인이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면 그 반응으로 타인을 공격적으로 위협해야 본인이 공격받은 타격이 감소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을 돕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뭐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전에 남편 친구 중에 열등감에 쩔어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일 잘 쓰던 말이 옛날 같으면 이런 거 10분이면 끝낼 텐데 예전 같으면 이런 거 100그릇도 사주지. 그때 잘 나갔을 때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 다 난리 났었지. 늘상 예전엔 진짜 듣기 싫었던 말. 내가 예전엔 그분의 예전을 몰랐던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도대체 예전에 뭐가 어땠길래 지금과 어떻게 달랐길래. 웃긴 건 남편 말이 예전에도 그 예전에 많이 찾으셨대요. 그리고 남의 험담을 자주 늘어놓으면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우월감을 항상 내보였는데 재수 없었어요. 하루는 이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분이 하도 예전 하셔서 어머, 예전엔 그렇게 잘 나가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솔직히 농담이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재수 씨가 자기 예전을 봤냐는 둥,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는 둥, 막 침 튀기면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는 비비 꼬일 대로 꼬여 있다는 걸요.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종류는 다양합니다. 외모, 학력, 체력, 운동 능력, 부모, 자녀, 사회적 지위, 경제력, 지적 능력, 인간관계, 대화 능력, 심리적 안정감, 애인 또는 배우자, 음악적 감각, 직장, 사회적 경험, 자기 존재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남보다 못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린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든 부분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열등하다는 지나친 생각을 해요.
청취자분들은 어떤 것에 자신이 없으신가요? 먼저 자신 없는 그 생각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많은 분들이 자신 없어 하는 자기 모습을 감추거나 포장합니다. 자신 없는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렇게 감추다 보면 더욱 불안해지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게 돼요. 감추는 것 대신에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편이 좋아요. 말하고 나면 시원하고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로워져요. 중요한 건 자꾸 말하면서 노출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면역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공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단점이 있는 사람과 함께 고민을 함께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사회는 지나친 경쟁주의로 비교하며 불행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은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는 것인데 말이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장점이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비교하며 자신감을 갉아먹는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삶의 가치와 자신의 장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장점을 찾고 자신을 긍정화해 보세요.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인데요.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지금은 열등감을 잘 극복하고 있는 저의 친구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는 과거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였었어요.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기도 했던 아주 실력이 좋은 선수였었죠. 더 큰 꿈을 꾸듯 친구의 꿈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였었다고 해요. 주위에서도 또 본인도 한 번도 그 꿈이 좌절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올림픽 참가의 실패는 친구에게 너무 큰 상심과 열등감마저 심어주었던 거죠. 다른 한 선수로 인해 올림픽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 그 친구에게 열등감은 대인관계 깊이로 나타나면서 외롭고 고독해지기 시작했고 미국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극복될 줄 알았었대요. 본인의 열등감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면 예전에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원인은 자신이었는데 원인은 한국이었다고 한국을 떠나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오게 된 미국에서의 삶은 친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친구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국가대표였다는 타이틀은 미국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열등감은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 친구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유형의 열등감이 아주 심했어요. 열등감의 주 원인은 비교입니다. 어떤 유형의 열등감이든 공통된 원인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똑똑한 사람들만 성공하는 거야. 난 안 돼. 난 남들보다 멍청해. 저 사람은 엄청 이쁜데 난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자기 비하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귀한 인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던 중에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는데 방황만 하면서 못난 사람으로 살았던 지난 몇 년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부모님께 죽을 만큼 죄송해서 정신이 번쩍 뜨이더랍니다. 친구는 그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맹세를 했다고 했어요. 너 최고였던 사람이잖아. 한나라를 대표해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야. 그거 엄청 대단한 거다. 너를 사랑해야 해. 너네 식구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이렇게 너 자신을 망가뜨리면 안 되지? 라고요. 그날 이후 친구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또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기 격려를 스스로 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대로도 잘하고 있어. 라며 매일 자신을 칭찬해 주었대요. 저는 몇 년 전에 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자신감 뿜뿜 내뿜으며 자기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과거에 이랬다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와, 역시 국가대표는 멋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인간이란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하나의 열등감이 또 다른 열등감을 불러오면서 지속적인 악순환을 만들게 돼요. 열등감 컴플렉스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다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처지는 감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해요.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말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스스로를 안심하도록 하는 말을 되뇌어 보세요. 전문가가 말하길 매일 감정 메모를 쓰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감정 메모를 통해 열등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누군가가 타인보다 뒤처지는 느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음을 명심하세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 둘 다 갖는 공통점은 끊임없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며 불안하게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이 우리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하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내가 모르는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앞서 나가는 사업 아이템을 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독수리와 사자 둘 중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묻는다면 각자 자기 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위대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잘났느냐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낮춘다고 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올릴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어요. 청취자분들, 자신감 뿜뿜 뿌리는 한 주 시작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